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제 대선 테마주, 이제 전체 인맥주하고 정책주, 네, 한번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떨어질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차이점이 뭔지, 투매가 나온 종목이 있고 투매가 안 나온 종목들도 있거든요. 살아있는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즉 이제 급등을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도 있고, 이제 조정을 막 시작한 종목도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일단 지금은 여기 지수 있죠. 네, 지수 얘기 먼저 해드리고 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언론 얘기하고 있었죠. 네, 요즘에 그 뉴스에서 아무튼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윤석열 씨 네? 지지율에 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런 뉴스 나오고, 네. 이재명 씨 바지 얘기, 윤석열 씨 부인 얘기, 엑스파일 얘기 계속 나오죠. 네.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윤석열 씨를 지지하지도 않고 이재명 씨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네. 정말 저도 뭐 남자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뭐 그런 견해가 있겠지만 주식할 때는 공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평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어서오세요. 뉴스 나올 때는 다 믿지 마세요. 좀 전에 지금 이 얘기하다가 지금 이쪽 한쪽에서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건데, 저는 사람 말을 그렇게 뭐 의심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뉴스 얘기하고 뉴스하고 저기 뭐예요, 통계 있죠? 그거 안 믿어요. 네. 제가 이상한가요? 아까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그죠? 네. 제가 이상한가요? 네.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죠.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왜 여러분들 자꾸 뉴스랑 그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이란다, 대선 후보 지지율 이제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네? 다 아시잖아요. 주식은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배우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대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사셨으니까 돈을 좀 버신 거 아닙니까?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배우신 분들이죠. 학교에서 배웠건 사회에서 배웠건 뭐 직장에서 배웠건 아무튼 배우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배운 분들이 하시는 게 그래도 주식 투자인데, 이런 뉴스나 그런 지지율이 뭔데요? 그게 통계잖아요. 통계. 그거 그 숫자 몇 개를 보면서 속는 거예요. 요즘에 대선주들이 왜 출렁출렁거리는 줄 아세요? 그거 보고서 이제 마음이 심약한 주인이분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막 윤석열 테마지를 보면서 막 가지아를 외치던 분들이 지금은 끝난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마시라고. 하실 거면 똑바로 이렇게 잘 알고 하시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맞죠? 네. 지금은 오늘 이제 전체 한번 테마주 이제 네, 대선주 그 큰 그림을 한번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들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전에 잠깐 지수 얘기 좀 하고요. 지수가 오늘 신고가가 났는데, 오늘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0.8% 이제 상승으로 끝났죠, 그죠? 저 이걸 보면서 아까 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다, 조정 온다. 요즘에 뉴스 보면 어때요? 거의 요즘에 뉴스 보면은 거의 뭐 말세입니다. 네. 걸핏하면 사람 죽이죠, 그죠? 길 가다가 무슨 뭐 강간부터 시작해서 뭐 폭행, 그죠? 이해 안 가는 뉴스들 많이 나오죠. 네. 그건 말세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뉴스도 이제 온통 더러운 뉴스만 나오죠. 그 정치권 뉴스 맨날 뭐 그죠? 네. 바지 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맨날 싸우고, 그죠? 네. 상대방이 뭐 실수 하나만 하면 그냥 가서 물어뜯고, 네. 똑같아요 진짜. 네. 정치 뉴스 더럽죠. 사회 뉴스 더럽죠. 요즘에 스포츠 뉴스도 별로 안 좋잖아요. 스포츠의 꽃은 올림픽인데 올림픽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그죠? 네. 문화, 요즘에 거의 문화생활 못하시잖아요, 그죠? 네. 패스. 그래요. 연예인들 맨날 뭐 대마초하고 뭐 마약했다 소리밖에 안 들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맨날 코로나 뉴스 안 좋잖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물가 맨날 올라가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고, 뉴스 보면 이건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재밌죠. 지수는 신고가 나요.
그래서 아까 웃었어요. 원래 이렇거든요. 조정이 온다, 인플레이션 온다, 금리 올린다, 긴축 온다,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다, 경기 침체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하죠.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니까요. 인플레이션이니까 현금 들고 있으라고요? 이게 가장 바보들이거든요. 이 바보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동성 때문에. 예, 어서오세요. 맞지 않습니까? 안된다 안된다 망한다 망한다 코로나 안 끝났다 이러다 다 죽는다고 하지만 지수는 신고가 나요. 이게 바로 돈의 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상한 데다가 부정적인 뭐 그런 전략 그런 전망에 휘둘리지 마시고 뉴스 보고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나가시라니까요. 네. 신고가 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격언이 그래서 이거예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걱정이 많은데 계속 올라가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주식 격언이고요. 가장 제가 싫어하는 주식 격언은 뭐예요? 달리는 우리 애들은 다 외웠을 거예요. 달리는 종목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올라타래요. 올라타긴 똑같이 올라타는데 이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달리는 종목이 올라타래요. 달리는 말이죠. 말이 더 종목이 나아요.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추경매수 하는 사람이에요. 추경매수. 그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고점 매수, 과열.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과열된 주식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만큼 이 격언을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일 싫어하는 거 맞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어지간하면 저 밑에서 쉬고 있는 말 있죠? 네. 그 말에 올라타시는 게 좋죠. 아무튼 이제 지수가 신고가가 나길래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난 대선주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네, 2번 찍어보시고요. 네. 대선주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거의 뭐 저도 한 지금 몇 달째 대선주 얘기 위주로 하고 있죠. 그죠? 네.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네. 네, 시골형 선님도 어서오세요. 네. 대선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개인들이, 준이들이 지금 대선주를 많이 해요. 이 얘기를 또 앞에서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얘기해드릴게요. 보면 삼성전자가요. 그죠? 오늘 뭐 1.3% 올랐죠, 그죠?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던 게 올해 1월 초죠, 그죠? 네, 이때 고점을 찍고, 자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선 테마주 하러 많이 들어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 1월달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많은 대형주들이 고점을 찍고 시세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이후로 개인들이 점점 대형주 하다가 대선주로 지금 많이 넘어와요. 수익이 몇 달 동안 안 나니까 이로 넘어오거든요. 네. 그리고 보세요. 그래 여기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같이 고점을 찍은 게 누구냐면 뭐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그때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여기지 않습니까? 1월달이죠? 대충 1, 2월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때부터 지금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또 고점을 찍어준 게 누구냐면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죠. 바이오의 어머니죠. 셀트리온. 12월 1월 달에 고점을 찍어주고 지금은 나몰라라고 있죠. 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도 보면 이제 1월 달에 미국 주식도 좀 보셔야 되는데 미국에 그때 가장 유명했던 게 누구예요? 애플보다는 테슬라죠. 네. 테슬라가 고점이 1, 2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주 하던 사람들도 지금 대선주로 많이 넘어왔고
미국의 테슬라나 이런 주식 하던 사람들도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죠.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왔는데 대형주 하려니까 좀 그러니까 어디요? 대선주. 바이오주 하려니까 좀 그렇고 대선주로 온 거예요. 대선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잘 아시죠? 가상화폐 박살난 거. 가상화폐 박살났어요. 거기서 이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돈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오겠어요? 삼성전자 사겠어요? 그분들은 삼성전자 못 사요. 어디로 와요? 그렇죠. 대선주죠. 다 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원래 개별주 하던 사람들은 대선주하고. 그러니까 돈이 지금 어디로 몰리냐면 대선주로 몰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세력인데 매집을 다 해놓고 이제 올려야 돼요. 대선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막 올려야 되는데 저기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기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동서남북에서 가상화폐 하던 사람, 해외 주식 하던 사람, 대형주 하던 사람, 원래 개별주 하던 사람, 바이오주 하던 사람, 그죠?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대선주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어요? 아니면 문을 닫고 흔들어 버리시겠어요? 흔드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즘에 시끄러운 거예요. 정확히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난달부터 얘기해 드렸잖아요. 주린이들이 차트를 망가뜨리고 있고, 이분들이 좀 심리가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주린이니까요, 그죠? 경험이 없어서 좀 많이 이제 흔들흔들 할 거다. 그러니까 제발 저기 떠 있는 거 사지 마시고 어디 거 사라고요? 제발 밑에 있는 거 사셔라. 주린이들이 어디에다 물어보겠어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저기 그런 데다 물어보겠죠. 검색창에. 네. 검색창에 뭐라고 쓰겠어요? 이렇게 쳐요. 윤석열 대장주. 윤석열 대장주라 친다. 윤석열 대장주,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 대장주, 테마주.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애니능률, 웅진, 독성, 기타 등등. 그런 거 나오면 원익큐브 뭐 이런 거. 다 그 상황에 다. 이재명 테마주라고 치기도 전에 이제까지만 치면 토탈소프트, 수아나이트 이런 거 나왔다니까요. 동신건설. 네. 다 그거 들어간 거예요. 죄다 물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는,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주린이들이 들어가셔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난이도로 따지면 테마주가요. 테마주 중에서 가장 쉬운 테마주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테마주 중에서 가장 쉬운 테마주. 죄송한데 그런 테마주는 없어요. 쉬운 게 어딨어요? 테마주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쉬운 건 없어요. 그나마 좀 편안한 게 있긴 있는데 제일 편안한 게 계절수혜주죠. 근데 그것도 자꾸 바뀌기 때문에 따라하기 힘드실 거예요. 테마주 중에서 아이러니하게 가장 쉬운 거는 바이오주예요. 그나마 바이오주. 왜냐면 바이오주는 얼렁뚱땅 이렇게 포장해서 잘 가거든요. 네.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가장 쉬운 거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입니다. 대신에 회사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은 것도 바이오주죠.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죠. 잘못되면 그냥 저기 되니까.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대선주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경험이 짧은 주린이들이 들어가서, 그것도 비트코인 출신들, 가상화폐 출신, 그 다음에 해외 원정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라도 가만 안 있겠네요. 맞죠? 저라도 가만 안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네. 털어버리는 거예요. 네. 뉴스 나오니까 이제는 세력이 털지 않아도 자기들이 털어요. 무서워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요즘에 뉴스 보고 있으면 좀 웃음만 나옵니다. 네. 아까 그 낮에는 이제 그 뉴스 그냥 그 자세히 저 기사 읽지도 않아요. 그냥 그 제목만 보든가 아니 밑에 지나가는 기사만 딱 보고 이제 흐름만 파악하거든요. 아까 이런 기사 나오대요. 윤석열 씨를 지지하던 20대들이 떠났다고. 떠났을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사 나오는 거 그대로 다 믿으시지 뭐 믿지 마시라니까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언론 비판하고 그죠? 네. 정권 비판하고 막 그러시던 분들이 또 이럴 때는 뉴스를 또 엄청나게 믿어요. 엄청. 정말 여러분들 가난해지기 싫으시면 뉴스 보지 마세요. 부자 되고 싶으시면 지지율, 통계 이런 거 믿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걸 믿지 마시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 얘기를 들으세요.
요즘에는 그 노인분들을 좀 이렇게 사회에서 좀 되게 함부로 대하는데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어르신들한테 더 잘했대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뭐 네이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누구한테 여쭤봐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본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네? 농경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어르신들한테 더 잘했던 거죠. 네. 좀 그래야 될 텐데. 요즘에는 안 그렇다고.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뉴스보다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세요. 네, 그게 가장 좋아요. 저 말고도 대손주 더 설명 잘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 얘기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손주는 제가 진짜 자신 있습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자신 있다. 대형주도 자신 있는데 대손주가 제일 자신 있어요. 듣고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준비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요즘에 자꾸 1번 찍어라, 2번 찍어달라 자꾸 그러죠? 왜 자꾸 찍으라고 할까요? 이해가 되셨는지 확인하려고 찍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심리 확인하려고 찍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딱 찍어보세요 그러면 안 찍는 데가 있어요.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죠. 예, 강배 금번동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쭉 보면서 이제 이 종목들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철동이님하고 댓글성님도 어서 오세요. 네. 주가를 보죠. 네. 자, 보시면 지금부터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자, 애니능률을 띄워놓고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개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 날카롭고 힘들어하냐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하락하면 젖은 담요 덮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지실 거라고. 실제로 담요 덮고 있잖아요. 5일선 얘기했었죠, 그죠? 5일선 밑으로 들어가서 담요 덮고 있듯이 계속 그렇게 있을 거라고. 정확하게 맞췄죠, 그죠?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원래 이래요, 이거. 원래 이렇다, 원래 이렇게 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험 많은 사람이 이거 들으시라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애니능률 같은 것도 보고, 그죠? 웅진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끝난 거 아니야, 뭐 토탈스포트 보면서 끝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뉴스 보니까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대요. 이낙연 씨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막 윤석열 씨도 막 위태위태한 것 같고 막 그래요. 네. 뉴스 보면 그렇죠? 끝난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개인들이 또 차트를 보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할까요? 최근에 하락한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들고 사람들 기준으로, 네, 이걸 들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요. 여기가 2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13,000원, 14,000원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30에서 40%까지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28,000원 기준으로 해서는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반토막 났어요. 고점 대비 따지면 2분의 1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뭐 생각하냐면 이 손실은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뭐예요? 내 매수가 기준으로, 그리고 내 생각 기준으로 이건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토대로요? 뉴스를 토대로, 그리고 차트를 토대로 해서 끝났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이해되시죠? 네. 본인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토탈소프트가 차트가 망가진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자, 보세요. 맞는데 토탈소프트 하나 망가지면 이재명 테머즈 다 끝난 건가요? 그리고 토탈소프트가 반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지금 그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포기하면 뭐가 나와요? 네, 투명가 나오겠죠, 밑바닥에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내려놨을 때, 그때 반등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토탈 스포트죠, 그죠? 네, 토탈 스포트 차트가 망가진 거는 맞지만 크게 놓고 보면 박스권은 요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겁니다. 조금. 이재명 씨가 죽었나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볼게요. 이재명 씨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지지율이 뭐 반에 반토막 났나요? 아니잖아요. 이낙연 씨가 조금 올라와서 그런 거지. 네? 그럼 뭐 하겠어요? 박스권 잠깐 나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걸 노리고 어떤 나쁜 아저씨들이, 네, 나쁜 아저씨들이에요. 네. 신용을 왕창 쓰니까 세력이 어쭈 이것 봐라 그러면서 안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올려주고 싶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이거 보고서 네? 올려주고 싶겠냐고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못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올려주는 거예요. 이분들 잘못이에요.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산, 그럼 뭐 몇 개 더 보자고요. 네. 수산 INT 볼까요?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매수가, 내 생각, 그 다음에 그 내 생각, 그죠? 네. 그거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출처는 뉴스 그런 거 보고 차트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면 그때 이제 바닥 나오고 이제 좀 주가를 되돌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완 INT랑 지금 토탈 스포트랑 그 동신건설 이런 거 보면 차트가 뭐 그렇죠, 그죠? 네. 전라도 사투리로 참 거시기 하죠, 그죠? 그런데 크게 보시라니까요. 여기만 당겨놓고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끝난 거 같잖아요. 부러진 거 같고 더 하락할 거 같고, 그죠? 근데 크게 보면 어때요? 동신건설을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안 끝났다는 것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차트에 선을 잘 안 그려고 그래요. 잘 안 긋죠, 평상시에. 왜 안 긋는 줄 아세요? 너무 잘 그어서. 진짜예요. 네. 너무 잘 그어갖고 차트에다 선을 막 그으면 사람들이 그냥 사기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네. 막 긋는데 다 맞아요, 진짜. 제가 차트에서 선 긋는 게 차트 선 긋는 거 5년 넘게 제가 거의 밤새면서 연구했거든요. 진짜로요. 네. 그 대충 봐도 잘 그어요. 네.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과매도죠, 뭐. 과매도예요. 원래는 이 방향이었거든요. 네. 요렇게 가고 있다가 투매나온 거예요. 여기를 깨면서 내려갔죠?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으니까 딱 맞아 떨어져요.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인 거죠. 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추세를 보라니까요. 전체 추세를 보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차트를 크게 못 보죠. 이렇게 보니까 끝났잖아요. 줄줄줄줄 흘러내려. 회복 안 될 거야. 크게 보면요. 안 끝났다니까. 즉 추세는 살아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씨 죽었냐고. 제가 세게 얘기하죠. 이런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돼요. 안 죽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도 안 죽었고 윤석열 씨도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반에 반토막이 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추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제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아시겠죠? 옛날에 테마주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력이 나가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하츠 같은 거. 끝나면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확실하게 알려줘요. 끝났다고. 대선주 끝났습니다. 끝. 거래 막 터지면서 떨어져요. 끝났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지금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들었다가 급락했다가 들었다가 급락했다가 들었다가 급락했다가 들었다가 옛날에 이렇게 갔죠. 아무튼 끝날 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진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셨죠? 뭘 보시라고요? 추세를 보라니까요. 추세. 진짜 중요한 건 추세예요. 자, 이재명 씨거 봤고, 이재명 씨 정책주들은 살아있을까요? 끝났을까요? 일자리 관련주로, 이재명 일자리 관련주로 올라온 게 플랜티넷이죠. 저희 단톡방에서 저기 바닥에서 촌나간 거거든요. 수익 100%까지 났었어요. 이게 끝나 보이십니까? 자, 이제부터 번호 좀 찍을까요? 네, 찍어보세요. 네. 안 끝났다 1번, 끝났다 4번. 네, 찍어보세요. 네. 안 끝났다 1번, 끝났다 4번. 무조건 네. 1번, 4번. 네. 안 끝났다 1번, 끝났다 4번. 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걸 보이세요, 안 끝난 걸 보이세요? 안 끝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끝났어요? 좀 심하게 더 흔들 수 있겠지만 끝난 거 아니잖아요. 정책주로 보라니까요. 살아있어요. 이재명 씨 정책주로만 올라다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대충 아무거나 볼까요? 코맥스, 뭐 저기 수술실 CCTV. 자, 또 찍어보세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난 것 같다 1번, 끝난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막 찍어보세요 그냥. 네. 이럴 때는 참여하시라니까요. 네. 끝나고 끝난 걸로 보이세요? 안 끝난 걸로 보이세요? 지금 사실은 좀 피곤하겠지만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우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CCTV, 그죠? 네. 그리고 이재명 씨 옛날에 저 우리 방에서 했던 거 지앤원 에너지, 이게 저기 그 이재명 씨 그 정책주잖아요. 이게 끝났어요? 뭘 끝나요? 붕 떠서 저기 뭐요? 잘 놀리고 있구만. 이게 끝났냐고요? 수렴행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차트를 대충 그어도 잘 끝나고 5년 넘게 그었다니까요. 매일 밤 잠 안 자고 차트 선 잘 긋고 싶어갖고 5년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시간을 거기에 많이 써가지고. 살아있죠, 그죠? 네. 왜 이런 거 안 보시냐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 기본주택 관련주 범양건영, 이게 대장이었죠, 그죠? 네. 범양건영 보시라니까요. 이게 끝났어요? 뭘 끝나요? 이제 시작했는데. 네? 다스코? 그때 그 기본주택 걸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끝나요? 10%게 살아있고 아니에요. 서한도 그래서 올라왔어요. 최저형식 코도 되지만 기본주택 코도 되거든요. 이게 끝났어요. 이것도 수렴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수렴형이잖아요. 네? 이게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10%게 살아있는데요.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자, 이재명 인맥주 중에서 가장 많이 떠있던 것들, 즉 주리들이 가장 많이 산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살나 있죠? 모르시겠어요? 인터넷 검색에 잘 노출되는 것들. 자, 토탈소프트 차트가 박살났죠? 수원AMT 박살내놨죠? 동시건설 일단 박살내는 건 맞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쪽은요, 개인들이 모르잖아요. 무서워서 사겠어요 이거? 코맥스 무서워서 사겠냐고요? 지앤에너지 무서워서 사겠어요 이거? 범양건영 지금 사겠냐고요? 무서워서. 다스코 뭐 모르니까 안 사는 거고. 선 무서워서 안 사죠. 물릴까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끝났냐고요. 충청도 테마주 중에 프롬파스트 세종시죠? 네. 안 내려와요. 저번에 저희 방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다시 사고 싶어요. 안 내려서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딴 거 샀어요. 많거든요. 충청도에 기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되게 많아요. 경상도에도 전라도에도 뭐 기업들이 다 있지만 충청도에도 기업 많아요. 고속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습니다. 안 내려와요. 누가 저기 윤석열 씨 끝났답니까? 윤석열 씨 세종시는요, 윤석열 씨 테마주도 되고 이재명 씨 테마주도 되고 정세균 씨 테마주도 되고
이낙연 씨 테마주도 돼요. 왜냐면 누구든지 충청도 세종시 얘기하면 가거든요. 아무나 얘기해도 돼요. 아무나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씨 아버님 그 고향이 저기 충청도시라면서요? 그러면 윤석열 씨도 좋은 얘기를, 충청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그래 우리 충청도를 포기합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윤석열 씨 방해하려고 더 많은 정책을 내지 않겠습니까? 왜 맨날 나쁜 생각들만 하세요? 끝났다고요? 뭐가 끝났는데요? 이걸 지금 사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차트 잡고 성금이 이상할 거라 그랬죠? 사기치는 것 같을 거하고 보세요. 다 수레명이잖아요. 이게 끝났습니까? 지금 사시면 피곤해요. 붕 떠 있으니까. 그러나 추세가 무너진 게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 씨 이제 인맥주로 가볼까요? 애니능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거. 예,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때 3만원도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은 만원대잖아요. 고점 대비 40% 빠졌어요. 정확히 40% 정도 빠졌죠. 네. 왜 이만큼 뺐을까요? 네, 신용 죽으라고. 신용 쓴 사람들은 잘 여담이지만 미수는 2, 3일 안에 갚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2, 3일 때려버리면 미수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신용 쓴 사람들은 증거금이 있거든요. 30% 40%. 그래서 대충 40% 정도 때려버리면 반대매매 당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매매를 당하면 주가 폭락이 한 번 더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개인들, 특히 주린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다 팔고 떠납니다. 파는 이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바닥에서 파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급반등이 나오고 그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쓰러집니다. 안 팔았으면 1000만원 덜 손해봤을 텐데. 세력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 더 올려요. 열받으라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용 쓴 사람들 참다가 반대매매 당하면 양복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용 쓰지 마세요. 몰빵하지 마시고. 애니능률 떨어지죠? 자, 몇 개 더 보죠? 공진 박살났죠?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샀으니까. 주린, 덕성 박살났잖아요. 푸른저축은행 박살났잖아요. 원유큐브 다 얘기해보자. 승일 박살났죠. 위주쿠프는 차트가 다르다 그랬죠? 패스. 네. 이거 달라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많잖아요. 이거 말고 서현 박살났잖아요. 자, 이것만 보면 어때요? 윤석열 테마주 끝난 것 같죠?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났잖아요. 자, 보세요. 네. 어제 보여드렸지만 한정기술 뭐예요? 원전 테마주 중에서 우두머리잖아요. 이게 저희 방에서 여기 18,000원인가? 그때 샀어요. 이제 지금은 다 팔았어요. 바닥에 샀거든요. 끝. 네. 이게 끝났습니까? 네? 끝나게 뭘 끝나요? 선을 대충 거보시라니까요. 이게 끝났나? 얘도 수요명인데 에너지를 모으고 있잖아요. 맞죠? 네. 자, 또 찍어보세요. 한정기술이 끝난 것 같다, 안 끝난 것 같다 1번, 끝난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끝났나요? 여기서 하시면 되게 피곤해요. 붕 떠있으니까. 그러나 추세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더 보여드릴까요? 정책주 중에 보성파워텍도 원전이죠? 이건 어때요?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지금 사시면 힘들어요. 피곤하거든요? 그러나 안 끝났잖아요. 뭐가 끝났는데요? 원전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게 뭐예요? 공정경제, SJ. 이게 끝났어요? 잘만 누르고 있는데? 네? 정원엔시스? 이게 끝났냐고요? 눌림목이지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거. 누가 끝났대요? 듣고 오세요. 제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안 내려오잖아요. 아까 프롬파스처럼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그쵸? 또 뭐 있어요? 교육 관련주? 메가 MD?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내려오지도 않아요. 네? 이러고 있잖아요. 일자리 관련주들이죠? 네. 안 내려오잖아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애니농일, 웅진 저런 거가 왜 빠졌어요? 자, 이제 똑같죠? 이재명 테마주하고 윤석열 테마주, 인맥주하고 정책주 대표적인 거 몇 개 보여드렸는데 쉽잖아요. 뭐예요? 검색 잘 되고 개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그런 종목들은 저런 식으로 박살난 거죠. 네. 누가 저렇게 만들었냐면 세력이 저렇게 만든 게 아니라 주린이들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정책주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때요? 추세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멀쩡하지 않습니까? 뭐가 끝났다는 건가 도대체? 뉴스 보니까 끝난 것 같죠? 네, 지지율 보니까 끝난 것 같죠? 네, 보지 마시라니까요. 아까 그래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보지 마시라고, 믿지 마시라고. 평상시엔 안 믿으시면서 왜 이럴 때 믿냐 이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공짜 뉴스, 공짜 차트, 공짜 종목 진단, 공짜 종목 추천 받고 거기에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맞죠? 네. 잘 참고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씨과하고 이재명 씨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무튼 이러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윤석열 씨께 안 가니까 최재형 씨께 가야죠. 성우테크론이라고 제가 이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씨 저기 최재형 씨 안 간 종목 중에 성우테크론이 있었어요. 얘기 많이 했는데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급등했어요.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처음부터 여기, 특히 여기에서. 네. 아무도 관심 안 가지시대요. 최재형 씨 후발주자예요. 이거하고 영풍정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이런 거 샀으면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수익 났을 텐데. 이런 거 안 사고 맨날 그냥 캐리 서포트 좀 봐주세요. 뭘 봐요? 앞에서 다 해드렸잖아요. 어제도 영상 올려드렸고 지난주 토요일날도 올려드렸고 제가 이런 거를 저도 이런 걸 추천한 적도 없지만 이런 걸 계속 얘기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우테크론이나 저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거 추천한 거 아닙니다. 추천은 안 했지만 지나가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관심 가지시라고. 왜 그랬겠어요? 최재형 테마 중에 안 간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거였거든요. 차트도 선거드려요. 선 이거 이제 이런 거는 선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수렴액이죠. 거래가 실려서 돌파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꺾었죠. 어디까지 와요? 여기서. 이게 저항선이었는데 거래 실어서 돌파했다가 다시 지지하고 날아간 거잖아요. 뭘로요? 이제 저기 최재형 후발주자. 최재형 테마주 안 끝났다고 계속 얘기했었죠. 끝난 거 아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돌아가면서 다 잡고 있잖아요. 저희 방이 오늘 저기 최재형 관련주 또 샀어요. 오늘 최재형 씨 관련주 중에 제가 방송에 얘기 안 한 거 있거든요. 오늘 저기 10% 넘게 급등한 것도 저희 방 보유 종목이고요. 뭐 아무튼 여러 개 움직였어요. 오늘 또 새로 산 거 있고. 근데 이게 최재형 씨 관련주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보다 더 센 거 사놨어요. 응? 이거보다 더 센 거. 그냥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재형 씨 관련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테마주가 쉬니까 세력이 이쪽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낙연 테마주. 이재명 쉽게 안 가니까 누가 가요? 이재명 쉽게 안 가니까 이낙연 쉽게 가는 거죠. 주연테크. 급등했잖아요. 뒤에서 뭐 남산알미늄.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수익 20% 이상 났었어요. 서원 이런 것들 한풀이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도 해줬잖아요. 그 이낙연 씨 테마주 한번 갈 거라고. 끝난 건 아니라고. 이 얘기 기억나시면 1번 찍어주시고. 기억나시죠? 했었어요 이거 2주 전인가? 네. 지난주에 한번 했던 것 같고. 무방에서도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쓱 지나가면서. 네. 안 끝났다고. 그 얘기를 거기서 왜 했겠어요? 갈 때가 됐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이쪽에서 잠깐 돈이 들어와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끝난 건 없어요. 끝난 게 아니라 윤석열 테마주하고 이재명 씨 거 인맥주 정책주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끝났다고. 네, 끝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본인 기준으로 끝났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책주나 이런 쪽은 투매가 안 나왔고 개인들이 오랫동안 매집을 했던 애니능률, 웅진, 토토스포트 저런 쪽에서 개인들이 실망감이나 또는 불안감 때문에 투매가 나왔고 그래서 사태가 망가진 겁니다. 그걸 몇 개 보고 끝났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나긴 뭘 끝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선주를 하실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사시라고. 어떻게 해요? 다 사라는 게 뭐 수백 개를 다 사라는 뜻이 아니라 윤석열 씨 인맥주도 사고 정책주도 사고 이재명 씨 인맥주도 사고 정책주도 사고 아직 안 간 거 위주로 그죠? 그리고 윤석열 씨가 안 갈 거에 대비해서 최재형 씨 것도 한두 개 사고 이재명 씨가 공격받아서 안 갈 걸 대비해서 이낙연 씨 것도 사놓고 한두 개 그러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 애니능률 그런 거 다 수익 냈었고 나중에 최재형 씨 관련주 PPI 같은 거 수익 70% 넘게 냈었으니까 지금 다 팔았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매수해서 거기서 팔았어요. 없다니까요. 정책주 했잖아요. 아까 프롬파스 여러 개 했어요. 프롬파스도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지 않습니까? 50% 수익 났나? 40에서 50% 수익 났어요. 한 달 안 걸렸어요. 계속 돌리잖아요. 지금은 대선 테마주를 골고루 있죠? 네, 골고루 사놓고 종류별로 이제 하나하나씩 사놓은 다음에 물레방아처럼 돌리면 돼요.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물레방아 사진 하나 제가 캡처해봤어요. 물레방아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색깔을 잠깐만요.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이제 진짜로 물레방아 이거 사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윤석열 거 사놓고 이재명 씨 정책주도 사놓고 그죠? 네. 최재형 씨 것도 사놓고 골고루 하나씩. 네? 저기 단톡방에는 저 추미애 씨 관련해서 사놨어요. 추미애. 개인적으로 추미애 씨 안 좋아하는데 사놨어요. 저는 대선 추천할 때 공정하게 한다니까요. 네. 저 이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단톡방은 특별히 네, 추천해놨어요. 네. 박용진 씨 것도 사놨어요. 박용진 씨. 네. 다 사놓은 거 하나씩. 아우 종목이 많겠네요. 네. 대선주는 원래 10개 이상 하셔야 돼요. 대선주 10개 이하로 해가지고 큰돈 못 사는 날 못 봤습니다. 네. 그 사람은 돈 못 봅니다. 그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대선주 하시려면요 10개 이상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대선 후보가 몇 명인데요? 여당 야당 합치면 5명 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중에 대장주 한두 개씩만 사면 한 사람당 그러면 대충 10개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인맥주거든요. 정책주 안 하실 거예요? 정책주가 더 많이 가는데 근데 대통령 선거인데 정책이 뭐 일자리 관련주하고 뭐 저기 탈원전 이런 거 한 2개밖에 안 나오겠어요? 제가 보기엔 수십 개 나올 것 같은데 종류만? 그럼 거기에 대장주 한두 개씩만 사면 종목이 수십 개인데요? 수십 개라고요. 대선 끝날 때까지 한 2개만 하시겠다고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날리고 왜 2-3개만 하시는데요? 누가 그렇게 시키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왜 적게 하십니까?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이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골고루 하나씩은 하셔야죠. 왜냐하면 세력이 물레방아처럼 이제 돈이 굴린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이 한 10개 이상 사놓고 그 중에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한테 좋은 얘기 나오면 이재명 테마주 급등 수익 내고 다른 걸 갖다 넣어놓죠. 그 중에서 이제 최재형 씨한테 좋은 얘기 나오면 그거 올리고 그거 수익 내고 다른 걸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은 스윙이에요. 이 물이 이게 물이죠, 그죠? 이 물이 많이 들어오면 물레방아가 빨리 도는 거고 물이 조금 들어올 땐, 즉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안 좋을 때는 물레방아가 천천히 도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희 방 주식 계좌는 회원들 계좌는 계속 돌아가요. 절대로 역회전하지 않아요. 계속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이클.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선주 수익을 내면요 1년에 돈을 되게 많이 법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지 않습니까? 한 종목당 한 종목에서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돈이 안 벌려요. 옛날에는 막 대선주 그 대장주들은 5배, 10배, 20배, 30배씩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50에서 100%씩 가요. 그전엔 500%, 1000%씩 갔는데 물레방아 돌리듯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랑 똑같이 하시면 세력이랑 똑같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방식으로 하세요. 아, 돈이 너무 안 벌리고 힘들다.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아가지고 다 끌려 내려왔다. 사는 건 좀 잘 되는데 파는 게 잘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세력이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니까. 그러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밖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연말에 대선주가 끝난다라고 하면 5, 6개월 남은 거고요. 내년까지 치면 8개월이겠죠, 그죠? 물론 대선주 끝나면 이제 대선 정책주가 아니라 정부 정책주가 가요. 실제로 정부 정책주가 많이 가요. 옛날에 저기 수소차처럼 많이 간다니까요. 지금 대선주로 돈을 많이 벌어놓으시고 테마주 좋아하시면 그때 가서 정부 정책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이거 하겠다고 하면 말을 안 바꾸거든요. 수소차 같은 거 보세요. 말을 안 바꿨잖아요. 네? 안 바꾼다니까요. 정부 정책주는 더 확실해요. 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주 지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어디 뭐 끝난 거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 일부가 그런 거죠. 그 종목들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뉴스와 유튜브와 어디 게시판 토론방, 종목 토론방 그런 데 들어가서 이상한 거 보고 달달달달 떨면서 맨 마지막에 비관론자들이 이제 잡는 시황 듣고 아 끝났어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서 판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저런 식으로 토탈스포츠처럼 A농률처럼 망가뜨린 겁니다. 세력이 망가뜨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망가뜨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종목들은 당분간 계속 힘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젖은 담요를 덮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일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제 그 기억나세요? 요 얘기하고 잠깐만요. 좀 이따가 제가 주니트 강의 드릴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어제 IB 김영이랑 아시아경제 시간에 상한가 나온 거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내일 저 같으면 그죠? 네. 제가 여기에서 물릴 일도 없겠지만 뭐 이런 데서 물리는 사람이 전문가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물릴 일도 없겠지만 저 같으면 어제 시간에 상한가 나셨죠? 아침에 급등할 때 던져버린다고. 최소한 절반부터 절반은 던진다고. 던지고 시작한다고. 실은 다 팔란 얘기였어요. 그게. 판다 어제 그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면 7번 찍어주시고요. 기억하시죠? 네. 이 얘기 마무리 짓고 주니트 강의 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 얘기 왜 했는지 아세요? 네. 여기 문자반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기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 아시아경제 비상교육 IB 김영 중에서 특히 아시아경제랑 비상교육 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아침에 운봉 맞지 말고 잘 정리하시라고 제가 조언해 드린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그죠? 네.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을 2시간 뒤에 저녁 방송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깐 거죠. 깐다는 게 네? 그 종목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종목을 나쁘게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전문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을 그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에 그냥 던진다. 아침에 시초가 대비 그것도 좀 더 나오고 바로 던져버린다. 그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됐잖아요. 운봉 맞았잖아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주식 한 30년, 20년 이상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안다니까요. 그 다음날 뭐 나올지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네, 되게 간단해요. 아시아경제. 그래서 자세한 얘기 못 해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팔으라고 했던 거예요. 말 나왔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만 하는 기법 강의인데
보여드릴게요. 문자 보내온 분들 어지간하면 라이브로 넘어오세요. 네. 자, 매물대 차트를 켜볼게요. 아시아경제가 오늘 낮에 우리 현대한테 그랬어요. 아침에 라이브 방송 9시 시작하자마자 제가 얘기를 꺼낸 게 이거예요. 제가 어제 낮에도 얘기했고 저녁 때도 이 얘기를 안 좋겠다 이 종목. 아침에 급등을 하긴 할 건데 갖고 있는 분들 알아서 잘 하셔라. 난 이거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도 많이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걱정돼가지고 그랬어요. 잘 정리를 하셔라.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회원들한테. 뭐냐면 이거예요. 매물대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냥 주린이 특강 할까요? 그래, 주린이 특강을 하죠. 벌써 9시 8분 됐는데 지난주에 한 2번 해드렸는데 네. 자, 나는 주린이다. 네. 그분들은 남으시고 네. 난 주린이가 아니고 피곤해요. 네. 나가세요. 난 주린이다. 네. 1번 찍으시고 네.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번 찍으세요. 네. 1번 안 찍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유튜브가 이쪽이건 다 제가 강퇴 처리 시켜드릴게요. 네. 네. 졸지 마시고 네. 유튜브도 오늘 좀 많이 들어오셨네. 네. 네. 1번 안 찍으시면 제가 강퇴 시켜드리고 네. 난 주린이다 1번 찍어주시고 네. 주린이 특강 할게요. 네. 바로 할게요. 매물대 얘기랑 저기 차트 볼 때 기본인 그 매물대 분석하는 거 하고 이평선 있죠? 네. 정배열, 역배열 요거 얘기 드릴게요. 주린이 분들한테 맞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시아경제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9시에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시아경제 매물대를 잘 보셔라. 매물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물대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매물대의 주인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주인. 여기 보시면 이게 NH투자증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물대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매물대가 탁 설정이 돼요. 편하죠, 그죠? 심지어 공짜예요. 뭐든지 공짜로 편리하게 쓸 수 있을 때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뉴스가 다 뭐예요? 공짜잖아요. 그리고 차트도 공짜고 여러분들 계좌 열어보는 것도 공짜죠? 점점 무서워지죠, 그죠? 대통령 지지율, 뭐 대선 후보 지지율 다 공짜죠. 공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라니까요. 자, 네, 아무튼 공짜로 제공된 이 매물대 차트가 있어요. 제가 회원한테 그랬어요. 진짜 매물대는 보면은 여기 매물대가 제일 많죠, 그죠? 네. 이 매물대가 진짜인 것 같지만 실제 매물대가 가장 지독한 건 여기다라고 했어요. 여기다. 네,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팔 마음이 없더라. 요즘에 신규원들이 들어오시면 거의 이제 신부들 그 결혼할 때 보면 뭐 그 혼수 준비하잖아요, 그죠? 네, 혼수 그 신혼 거기 뭐야 그 새신부가 저기 뭐야 자꾸만 헷갈리네요. 네. 혼수를 준비하듯이 저희 방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아시아경제나 비상교육 이거 하나씩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다는 아닌데 하나씩 들고 들어요. 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혼수처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저희 방 와서 이제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잘 얘기해드리면 잘 따라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방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해드린 거예요. 아침에 어제 시간에 상한가 나왔는데 아침에 급등하면 저 같으면 제가 물렸다 그러면 뒤도 안 들어보고 팔아버린다. 왜 그랬냐면 매물대가 여기에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눌림목으로 알고 이게 무슨 눌림목입니까? 거리 이렇게 터트리면서 눌림목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고점에서.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매물대 중에서 가장 긴 게 이거죠? 이 매물대. 근데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 마치 주가가 대량 거래를 터뜨려서 세력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살짝 지그시 눌렀는데 보니까 어때요?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지 중에서 제일 좋은 지지가 뭔지 아세요? 네, 매물대 지지예요. 매물대를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이렇게 탁 지지한 다음에 여기서 양봉 나오면 진짜로요, 저기 달나라까지 가요. 그만큼 지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저항 중에 가장 나쁜 저항은 매물대 저항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여기를 못 넘겨요. 가장 나쁜 저항은 매물대 저항이에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쉽죠, 그죠? 네. 가장 좋은 지지는 매물대 지지, 나쁜 저항은 매물대 저항이에요. 자, 이 차트를 보세요. 아시아경제를 탁 놓고 보면 어때요? 매물대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일 센 매물대를 세상에 여기를 보란듯이 딱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세력이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거리도 확 줄면서 눌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는데 아침에 막 그죠? 네, 9.9% 설레게 그죠? 네, 딱 9.9% 시작하더니 5,800원에 시작해서 6,200원까지 막 15%까지 가는 거예요. 보니까 상한가를 갈 기세예요. 안 내려와요. 보니까 뒤에서 막 앞에서 아이비 이명은 막 20%씩 급등합니다. 그래, 가는 거야. 그러면서 양파한 거예요. 이제. 비상격도 뒤돌아보니까 아시아경제보다 좀 못하지만 아무튼 10%씩 막 급등합니다. 가자! 그러면서 막 가고 있는. 자, 여기서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어요? 절대 안 팔죠. 네? 안 팔고 싶죠, 그죠? 네, 당연히 안 팔고 싶죠. 네. 어제 그 왜 시간에 상한가 갔나 네이버한테 물어봤더니 이 종목은 일자리 관련주기도 한데, 그죠? 네. 저기 뭐예요? 정부에서 뭐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거기 핵심이라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지금 창궐을 했는데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수혜주다. 팔면 안 된다. 팔면 미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말라니까요. 네이버나 유튜브도 들어가지 마시고 다 뉴스 본 사람들 모여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거기 뭐라 들어가요? 응?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침에 팔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미리 얘기해 드린 거예요. 하루 먼저. 저 같으면 던져버린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저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겠군. 그러니까 전날 미리 저 같으면 던져버립니다. 그래본 거예요. 알아들으시라고. 근데 아침에 이제 또 10% 15%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거 들고 들어 우리 방 회원 중에 이걸 들고 있는 분이 있겠죠? 들으라고 그랬어요. 설득을 또 하는 거예요. 강제로 팔게 하면 안 돼요. 네. 자꾸 뭘 가르쳐 드리면 돼요. 자, 이거였어요. 매물대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차트를 이렇게 더 멀리서 봐도 지지하고 있어요. 당겨서 봐도 지지하죠. 이렇게 봐도 지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차트의 기간을 자꾸 조정을 해도 이 매물대 지지하고 있는 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말고 여기에 지지가 많다. 저기 매물대 저항이 많다 그랬죠? 잘 보세요.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계속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봐도 매물대 지지예요, 그죠? 그런데 더 당겨서 보면 어때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없고 어디에요? 황당하시죠? 여기 있잖아요. 뭐예요? 오늘 올라가다가 딱 이 매물대에서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 시작하자마자 회원들한테 보여줬어요. 이런 거니까 속지 마시고 알아서 잘 하시라고. 제가 추천한 게 아니어서 제가 매도세에 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알아서 잘 하셔라. 이거 보이시냐고. 걸리잖아요. 걸리죠? 매물대 저항이잖아요. 아까 알려드렸죠? 저항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라고요? 매물대 저항이라니까요. 여기에 매물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본전 안 준다니까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사람들 본전이에요. 세력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줘요. 저번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지만 뭐 세력들이 저기 유엔에서 파견된 뭐 유니세프입니까? 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다니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매물대예요 이게. 매물대 차트가 공짜니까 적당히 그냥 적당히 참고만 하세요. 네. 너무 저기 애쓰지 마시고. 매물대 차트는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땡겨서 보니까 가짜죠. 왜 땡겨서 보니까 이런 줄 아세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언뜻 봐서는 이 거래량에 세력이 들어온 것 같죠? 그쵸? 세력이 들어왔는데도 매물대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만 요 거래량 들어온 것만 딱 땡겨서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즉 사진처럼 줌을 땡겨서 보니까 어때요? 들어온 게 아니라 팔아먹은 거잖아요. 다시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세력이 들어온 걸로 보이잖아요. 매물대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부터 딱 잘라서 보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 먹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네. 주린 특강이니까. 주린분들이 이거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어렵다 4번. 괜찮아요. 네.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괜찮아요? 어려워요? 네. 어려우면 4번. 괜찮으면 7번. 쓰리타임즈님은 개인적으로 남으세요. 네. 아니다. 우리 저기 라이브 회원이니까 내일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나머지 공부하셔야죠.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우리 회원이시니까. 네. 안 어렵죠, 그죠? 네. 전반적으로. 네. 더 쉽게 풀어서 해드릴게요. 하나만 더. 아까 그 얘기했었죠. 매물대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매물대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력이거나 아니면 개인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거래가 뻥 터지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들어왔거나 팔았거나. 그렇죠? 누가 들어왔으면 세력이겠죠. 누가 나갔어도 세력일 거고. 그럼 세력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었거나 개인들한테 물량을 팔았겠죠. 거꾸로. 둘 중 하나니까요. 그죠? 주식은 간단해요. 둘 중 하나예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수익 나거나 손실 나거나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그죠?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둘 중 하나예요. 진짜거나 가짜거나. 주식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자, 거래가 터졌어요. 가정을 해볼게요. 이 매물대의 주인이 세력이라고 쳐볼게요. 자, 세력이에요. 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왜 하락을 했죠? 이때 지수가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지수가 하락을 했고 그래서 개인들이 투매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세력이 매집한 건데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라고 칩시다. 왜냐면 세력이 매물대 주인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재료, 그러니까 대선 정책주기도 하고. 자, 보세요. 대선 정책주잖아요. 일자리 관련주니까. 이거만큼 좋은 재료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뭐예요? 코로나 관련주래요. 어제 시간에 급등한 이유가 대선 정책주이면서 코로나 관련주인데 거기다가 심지어 지금 현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거기 핵심이래요. 핵심 정책주. 현 정부 핵심 정책주. 아니 세상에 이거만큼 좋은 재료가 어디 있어요? 대선 정책주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최고로 많고요 지금. 네. 현 정부 핵심 쪽이라는데 그럼 정상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이거보다 더 좋은 재료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상한가 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걸려서 나가 떨어졌어요. 정말로 이게 세력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었어야죠. 왜냐면 여기도 세력이면 여기도 세력이고 이게 오늘 올린 게 세력이 맞다면 둘은 같은 편이니까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같은 편끼리 왜 싸워요? 통과. 그러니까 부드럽게 뽑아야 되는데 올라오다 여기서 걸렸네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은 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똑같은 세력이 그냥 통과해야죠. 실제로 그런 게 많습니다. 지독한 매물대 같은데 그냥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야?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차트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통과하는 게 있다니까요. 둘 중 하나예요. 재료가 엄청나게 세거나 아니면 같은 편이거나.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거꾸로 개인이라면, 이 매물대 주인이 개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워요. 여기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있겠죠? 여기서 왜 샀겠어요? 여기서 주식을 사신 분들, 여기에서 이 이게 여기서 얼마였어? 2,500원. 저희 방에서 아시죠? 여기서 추천했던 거? 현재 이거 우리 방에서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단톡방 추천 주였는데 2,700원인가 600원이 거기서 샀는데 아직도 들고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네. 그분들은 뭐 수익이 지금 뭐 100% 이상 나 있으니까 이분들은 갖고 있어도 상관없죠. 길게 보는 거니까 물량 줄이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은 뭔 생각으로 사셨겠어요? 어떤 기대감으로 사셨겠어요? 이만큼 갈 거다. 왜냐면 거래가 이만큼 터지고 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갈 거야 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세력이 아니고 개인들. 그랬다. 그래서 땡겨서 보면 여기 있는 개인들은 올라왔을 때 못 판 거죠. 거의. 왜 못 팔았겠어요? 손실이니까요. 손실이잖아요. 매수가가 6인데 조금만 더 올라오면 본전인데 못 파는 거예요. 왜냐면 밀원이 나가서 처음에 목표가 아까 보셨지만 이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팔아요? 심지어 손해를 못 파는 거예요. 밀원이 남아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젯밤에 한번 얘기해드린 거예요. 저 같으면 던져버린다고. 이해되셨죠? 네. 개인인가요? 개인은 개인끼리 싸우는 거 아세요? 아까 세력은 같은 편이니까 안 싸우죠? 개인은 서로 싸워요. 싸운다니까요. 치고받고 싸움. 그래서 본전 근처 오니까 못 판 사람도 있지만 혼전이다 그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혼전이다 그러면서 던진다니까. 서로 주가가 못 올라오게 개인끼리는 서로 방해합니다. 제가 가끔씩 어제도 뭐 그런 문자, 스팸 문자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개미 5만 명이 세력을 형성을 했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왜 개인들끼리 개인들끼리 이렇게 모여도 왜 성공 못할까요? 예, 단합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단합이 안 돼서 그래요. 협동조합 아시죠? 협동조합. 개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생긴 그 협동조합 있잖아요. 그게 왜 대기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합이 안 돼서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단합이 잘 안 됩니다. 개인들끼리. 다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싸운다. 이 매물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매물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원래 그 주린 특강 준비한 거는 이평선 그 모였다 벌어졌다 그건데, 아까 이제 매물대 얘기하다가 시간이 9시가 훅 넘었길래 그냥 요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물대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네. 이렇게 보면 매물대 지지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 거래량이 들어온 그 시점부터 딱 보면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항을 받고 있다. 오늘 단기 목표가가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그럼 올라올 수 있느냐? 있죠. 네. 있어요. 굉장히 어렵겠지만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자, 1분 동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린이 분들, 네. 남들이 얘기해주는 거 그냥 그대로 다 믿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여기를 뚫고 올라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까 얘기해드렸는데 둘 중 하나거든요. 네. 자, 1분간 네,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네. 전 물 한 잔 먹고 올게요. 네. 예,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1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네. 뭘까요? 첫 번째는 이 매물대를 무시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었어요. 강력한 호재가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개미들이 다 나가든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의 강력한 호재가 나왔는데도 못 갔거든요. 1번은 좀 힘들겠죠 지금. 네. 2번은요. 이분들이 손을 놔야 되는데 놓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나요.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했던 건 여기서 주식을 산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은 뭘 원했냐면 이거를 원했어요. 하시겠어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벌써 9시 30분이네요. 네, 1, 20분만 더 하고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 져드릴게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서 하세요. 제대로. 자, 아까 그랬잖아요. 주린이 특강이라고, 그죠? 네. 주린이가 뭐예요? 어린이. 네. 3살 버릇 8까지 간다. 네. 어렸을 때는 이제 뇌가 스펀지죠. 스펀지. 뭐든지 쫙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좋은 걸 빨아들이셔야 되는데 더러운 거 빨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법도 잘못 배우면 더러운 거 배워요. 더러운 기법이 뭔지 아세요? 샀다 팔았다 그 기회주의자처럼 매매하는 게 있어요. 막 날치기 하고 막 칼치기 하듯이 막 그렇게 네. 그런 거 잘못 배우시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 왜 자주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신생아 때 저도 주식 신생아 때가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네.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그거 바꾸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네. 그래서 주린이 때는 깨끗한 거 배우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최대한 기본적인 거 어디 가서 돈 안 내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 있잖아요, 그죠? 네. HTS 깔면 공짜로 해주는 거 그거 갖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평선 얘기를 해볼까요? 이평선도 그냥 차트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공짜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평선. 네. 오늘 이평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요 얘기 간단하게 해드리고 내일 저녁에도 한번 더 해드릴까요? 네. 주린이 특강? 좀 이따 물어볼게요. 이거. 네. 이평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건 주린이들이니까요. 네. 주린이분들 그 차트 까시면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네. 차트를 딱 보면은 여기에 막 이상한 선들이 막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죠. 기본 세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차트 왼쪽 위에 색깔이랑 써 있어요. MA라는 뜻이 이제 그 이평선을 영어로 이제 짧게 얘기한 거죠. 이평선이라는 뜻이에요. 이동평균선의 줄임말.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평선도 되게 뭐 가중 이평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냥 5일선은 뭐냐면 5일 동안의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하면 가격을 다 합해가지고 그걸 이제
점으로 이제 맞는 거죠. 점으로. 네. 점끼리 이으면 이게 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5일선하고 이제 보통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4개가 기본적으로 깔려요. 네. 식당 가면 반찬 나오잖아요. 그죠? 기본 반찬? 네. 그거예요. 네. 자, 5일선은 일주일에 주말 빼면 이틀 빼면 5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일짜리예요. 21선은 한 달에 보통 4주죠. 그러니까 이건 한 달짜리예요. 60일짜리는요 3개월짜리겠지. 120일짜리는 6개월짜리겠지. 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생명선으로 여겨요. 단기 5일선만 깨지면 내가 한강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5일선 언제 깨겠어요? 5일선 언제 깰까요? 자, 보세요. 누가 캐리소프트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네요. 자, 캐리소프트예요. 5일선이 어디겠어요? 여기 시커먼 선 하나 보이시죠? 실선? 여기 5일선이에요. 여기 5일선이거든요. 네. 언제 깼어요? 하한가 가질 때. 그래서 단타 치신 분들은 5일선이 깨지면 이걸 생명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진짜 한강 갈까 말까 그럽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5일선을 깼다는 얘기는 한 5%에서 10% 정도 순간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21선은 이제 누가 21선을 깨면 누가 힘들어하냐면 단기에서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뭐 캐리소프트는 하한가 맞았기 때문에 이거 뭐 다 힘들어 하셨겠죠, 그죠?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니 능률을 볼까요? 요번에 21선을 깔아놓고 볼게요. 21 빨간색 선으로 바뀌었죠. 이게 21선인데 자, 애니 능률을 볼까요? 개인들이 애니 능률을 언제 힘들어했냐면 여기 21선 깼을 때 여기 있죠. 요럴 때마다 거의 극도의 거의 뭐 페인 상태에 빠져요. 21선 깼을 때. 누가요? 스윙. 초단타 말고 약간 들고 와서 한 20-30% 이상 뭐 30% 이상 스윙내고 싶어 하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이 21선 깨지면 패닉이 옵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이분들은 21선을 생명선으로 여겨요. 근데 거꾸로 21선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조만간 급등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중기는요. 중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뭘 볼까요? 61선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본상승, 큰 상승이 나올 때는 보통 바닥에서 60일선을 밟고 시작합니다. 큰 상승이 나올 때는 평균적으로 60일선을 밟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매물대처럼 그래요. 매물대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가장 좋은 지지와 저항 또는 가장 좋은 지지 아니면 가장 나쁜 저항이라 그랬죠? 매물대 지지, 매물대 저항. 옛날에 지지와 저항의 시초가 뭐였냐면 이 이평선이었어요. 이동평균선. 네. 옛날에 진짜 옛날에 유명했던 거거든요. 이평선이. 요즘에 이제 공짜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일선을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동률을 60일선으로 볼까요? 언뜻 봐서는 여기 21선에서 급등한 것 같죠? 그렇죠? 네. 60일선을 잘 보세요. 아, 이동평균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본 게 저도 오랜만이네요. 잘 보면 60일선을 밟고 시작하죠. 여기 눌림목 들었죠, 그죠? 그 이후로는 60일선을 깬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안 깨죠? 바닥에서.
요렇게 하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슥 날아가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종목을 잠깐만요.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PPI 있죠? PPI 말고 이제 저기 누구야? 원익큐브가 밑에 준비하고 갔죠? 원익큐브가 급등하기 전에 60에서 밟고 갔어요. 옹진 싱크빅이 누워있다가 살짝 들었다 놨는데 어디에서 지지를 해요? 61선에서 여기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조선 어디에요? 3월달에 이제 윤석열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마 검찰총장 관두고 나서 여기에서 딱 지지하고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60에서 지지 나오고 그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보통 60에선을 밟고 올라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몇 개 더 볼까요? 유주쿠프도 맨 마지막에 여기를 밟고 나서 세게 올라오죠. 이런 거 모르고 하셨죠, 그죠? 네. 효성 OMB 어디서 급등 나와요? 여기서 더 해볼까요? 최근에 윤석열 테머즈 위나이텍 61선이죠? 21선이 아니라 61선을 보셔야 돼요. 아이크래프트 여기가 어디에요? 61선에서 딱 한번 꺾은 다음에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본상승이 나올 때는 61선을 밟고 올라간다니까요.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이재명 테마주 푸터소프트 61선 여기요. 보이시죠? 네. 본상승 나올 때는 여기서 출발한다니까요. 동신건설 상한가 딱 하나 만들어버리고 바로 쏴버리잖아요. 수산 INT 61선 여기서 누르다가 가버리잖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플랜티넷 61선 그 다음에 SOC 관련주 특수건설 61선 한국선제 61선 이화공영 61선 바닥에서 먹히는 거죠, 그죠? 네. 서원도 61선 더 할까요? 더 하면 밤새는데 네. 이게 뭐예요? 스윙에서 중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활용하면 좋죠. 아까 이제 그 뭐예요? 21선 깨는 거는 스윙을 좋아하는데 보통 거기에 의지를 해서 한다 이거지 그걸 생명선으로 여긴다 이거지 그게 생명선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생명선으로 여긴다 그런 거거든요. 이거 말고 이제 최재형식 걸 몇 개 보고 마치도록 하죠. 네. 이론 볼까요? 똑같잖아요. 여기요. 오픈 베이스 60선 위에서 딱 맞춰놓고 올리잖아요. 한세 MK 다 61선이잖아요. 또 이제 오늘 밤부터 또 이제 맨날 또 61선만 또 보시겠어요. 또 그죠? 네. 차라리 21선을 볼 바에는 61선을 보세요. 그게 낫긴 나요. 한일단주 그게 아니에요. 이준석 관련주 삼보산업 여기잖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잖아요. 네? 넥스타이 이준석 이것도 후발주자였죠? 여기잖아요. 더 할까요? 네.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요? 그죠? 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죠? 네. 아까 얘기했었던 성호테크론 61선 이해되셨으면 이제 0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쵸? 네. 쉽다니까요.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우지 마시고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려고 이제 차트를 딱 보는 순간 그 차트에 깔려 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자, 이 얘기 정리해드려 마칠게요.
주린이분들 특강이니까. 주식을 잘하고 싶어서 차트를 딱 봤어요. 차트를 딱 보면은 뭐가 있냐면 처음에 캔들이 있어요. 밑에 거래량이 있어요. 그리고 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평선이에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평선, 캔들, 거래량.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 그 다음이 캔들, 마지막이 이평선이에요. 세 개를 놓고 보면 요 세 개, 즉 기초를 정확하게 배우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법을 배우시든지 무슨 보조지표를 배우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날 들어오자마자 사고 파는 거예요. 옛날에 6.25 때 그 학도병들 있잖아요. 그냥 총 쏘는 거 알려주고 전쟁 나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잠깐 알려주고. 맞죠, 그죠? 이런 것들이라도 처음부터 잘 배우면서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아까 매물대 그 아시아경제 매물대 설명을 안 했으면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이평선이 이제 모이는 거. 수렴과 분산이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역배열, 정배열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그거까지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얘기를 하면 10시가 넘어가거든요. 너무 늦으니까. 요거는 내일 저녁 때 해드릴게요. 내일 금요일이죠, 그죠? 그 내일 저녁에 원래 방송 진행하고 9시 넘어가면 저기 준이 특강 또 해드릴 테니까 그때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오늘 낮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뭐냐면 요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스스로 찾아보시면 돼요. 뭐냐면 요즘에 그 종목 분석 영상을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비상교육하고 여기 아시아경제, 범양건영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요거는 저기 밥TV 유튜브가 아니고 무소TV 제 유튜브 채널 2개 있는데 여기에 계속 올려놓거든요. 요즘에. 자, 잠깐만요. 여기에요. 무소TV 진검승부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상교육, 아시아경제 이게 뭐냐면 종목 분석한 거예요. 캐리소프트 하한가 이후에 추가로 나온 이유 뭐 이런 거, 범양건영 이런 거, 에너토크 이런 것들 좀 얘기해놨거든요.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이제 기법 강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창은 자체를 요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쭉 있어요. 기초 강의도 있고, 그죠? 주니 특강 쭉 있습니다. 여기도 한 영상 20개 이상 올라가 있을걸요. 좀 고급 강의도 있고 쭉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가서 많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좀 종목 분석을 좀 이제 일주일에 몇 개씩 하려고 하니까 여기 구독이랑 좋아요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구독. 그리고 이제 보시고 나서 괜찮았으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이게 좋아요가 진짜 눌러달라고 부탁을 해야 눌러주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얘기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부탁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내일 금요일인데요. 내일은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 주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강의했던 거 진짜 딱 한 20초 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9시 전에 했던 방송의 핵심은 뭐냐면 대선 테마주 중에 끝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아니면 지지율,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선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금은 기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끝났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아까 앞에서 주린이들이 많이 산 인맥주하고 그 다음에 추세가 살아있는 정책주들을 두루두루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린이 특강에서는 아까 뭐 얘기 드렸냐면 매물대 분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평선 기본적인 거 활용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요즘 이제 아무튼 내일 그 이평선 얘기를 더 마무리를 져드릴 거니까 내일 저녁 때 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뭐 회원가입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대라고 하는데 아무튼 마음만큼은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